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고는 싶은데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살면서 자주 그런 날이 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게 딱히 없거든요. 애기들 그냥 종이 주면 아무거나 그리잖아요.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든 상상했던 재밌는 일을 그리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 먹고 시작하거나 그림을 좀 배운 다음에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뭘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누가 정해줬으면 싶기도 하고요. 나중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유주제가 제일 어려워.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흰 종이가 낭비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어릴 때와 커서의 시간 개념은 다르거든요. 어릴 땐 내가 늙는다거나 시간이 부족할 거란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른은 기분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항상 그게 일이든 가정이든 공부든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해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하죠. 간단히 말해서 그림 한 장을 그려도 많은 번거로움이 수반된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낭비를 줄이려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 아무거나 그리는 일은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림이 아무거나 그리는 일이지만요. 정말 아무거나 그리기는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였어요. 뭘 그리느냐. 이걸 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채화 물 조절, 투시, 인체, 크로키, 툴 이런 기술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할 줄 알아도 그릴 게 없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도 그릴 게 떠오르지 않는 기분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림을 잘 그려도 뭐든 안 내킬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나 원래 이렇게 재미없었나 하면서 고민이 깊어지죠. 물론 이런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상력이 넘쳐나고 막 길 걷다가도 영감 떠올라서 바로 스케치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난 잘하고 있군 하면서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애초에 그런 게 잘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오래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만 한 3년을 했어요.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요. 그렇게 3년쯤 고민하니까 아주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작력을 가진 인간이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지 그걸 깨달은 거죠. 그게 뭐냐? 아주 간결합니다.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모든 창작의 원천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들은 대부분 강한 흥미에서 출발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전 솔직히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거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르는 게 불안할 수는 있죠. 제가 봤을 때 그게 불안할 정도의 자각이 있는 사람도 소수예요. 세상에 이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저는 고민만으로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다음 차례는 차근차근 풀어나갈 차례니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아무튼 하고 싶은 게 없는 거 당연합니다. 꿈 좀 꿀라 치면 할 말 좀 할라 치면 하지 말라고 사회성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하고 입 밖으로 내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부터 감히 상상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면 됩니다. 그 위가 종이가 된다면 흰 종이는 비로소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배우는 단계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는 제가 말한 방법 외의 것들을 해보세요.
아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림의 깊이도 풍부해지고 진도도 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정리해봤습니다. 각자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참고해보세요. 첫 번째, 저는 여행 갔을 때 여행지에 앉아서 노트 펴놓고 거기 예쁘게 그리고 싶어요. 혹은 카페에서 취미로 풍경을 그리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스케치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여행 가면 막상 그릴 것 같지만 안 그려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고 싶다면 동네에서 먼저 해보세요. 가장 편안하고 짐을 많이 들어도 부담 없는 동네나 방 안에서요. 동네 풍경이라는 것도 영원할 것 같지만 변하더라고요. 사소해 보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예요. 오히려 관광지야말로 항상 그대로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동네를 한번 그려보세요. 밖에 나가기 힘들다면 네이버 지도에 로드뷰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저는 사람을 잘 그리고 싶어요. 이현님은 참고하시는 사진 다 어디서 구하시는 거죠? 저도 그 무엇보다도 사람 그리는 게 제일 재밌는데요. 저는 특정 대상보다는 모르는 사람을 시시각각 그리는 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상상하는 것보다도 관찰하는 그 과정이 저는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립니다. 이미지 수집은 어디서 하냐면요. 핀터레스트나 쇼핑몰 사이트에서 제 취향들로만 수집을 해요. 사람을 그리는 게 좋지만 뭐부터 그릴지 막막하다면 잡지나 쇼핑몰,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걸 먼저 보고 그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보고 그렸는데도 형태랑 비율이 잘 안 맞아요. 어떡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뒤에도 이렇게 그릴까? 아니겠죠. 일일이 좌절하지 마시고 나중엔 결국 잘하게 된다고 믿으세요. 묵묵히 다음 그림 계속 그리다 보면 훨씬 나은 그림을 그리는 5년 후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감정과 가장 어울리는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물이 어울리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비유도 상상의 종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저를 나타내는 캐릭터로 전구를 그려요. 나의 화난 마음 혹은 어두움, 삶의 유한성과 그 때문에 항상 느끼는 불안함, 어쩌면 공산품. 저는 이런 저의 감정을 전구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내 감정과 닮은 사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장 어울리는 표현 방식, 저의 경우 좀 분명하고 뚜렷하게 어둡지만 담백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색을 제한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노래 가사를 차용해서 그거를 전구가 말하듯이 움직이는 만화를 그렸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4학년 때 준비한 졸업작품의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비유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날것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제가 되고 표현하기도 수월해지더라고요. 네 번째, 저는 상상력만큼은 최고입니다. 팀버튼급이에요. 하지만 그리는 손이 별로면 어떡하죠? 그럴 땐 영화 감독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구도를 따로 찾고 색감을 찾고 표현 기법을 찾고 대상을 찾으신 다음에요. 그걸 합치면 됩니다. 영화 감독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상상한 것들을 잘 표현한 이미지들을 수집해서 섞어보세요. 내 상상의 모호함을 리서치로 구체화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참고해서 그리면 조금 더 쉽겠죠. 근데 조합해서 그리신다고 해도 그림 실력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놀라운 상상을 손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겠지만 그건 그만큼 안 그려서 그런 거니까 자연스러운 일에 스트레스 받거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상상하고 그리고 싶다는 게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럽습니다. 그 재능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개념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대상일 수도 있고 내가 겪었던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바라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되었든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뭐로든 표현해내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린다는 건 사실 이상적인 일이기에 타인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칭찬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남들의 칭찬과 인정 정말 필요한데요. 근데 남들보다도 우선 내가 먼저 내 그림이 마음에 들어야 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면요. 그게 못 그려져도 일단은 내가 그걸 했다는 것 자체로도 사랑스러워 보이니까요. 왜냐면 뭘 표현하고 싶은지 내가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가장 솔직한 그림이니까. 이 그림에 어떤 고민과 깊이가 있었는지 나는 이해하니까 그런 식으로 내 작업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그림을 지속할 체력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려야 깊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엔 남들도 그 깊이를 알아보더라고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근데도 모르겠다 할 수 있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주 건강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림의 주제는 본인이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물론 그리고 싶지 않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 때가 삶에서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않아야 돌아서 가더라도 결국 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참 다행스럽게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이런 느낌을 마주하더라고요. 저건 내가 참 그리고 싶다. 바로 그런 것들을 그리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